이 로니 콜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의 몸처럼 느껴지지 않을 근육질이죠. 이분이 이제 바디빌더 쪽에서는 굉장한 빅 스포츠 스타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2007년도에 4, 5번 수술 받고 또 요추 3, 4번 디스크 수술을 또 받고 결국은 또 15년도에 그 부분이 또 재발을 해서 3, 4번 유압수를 받았습니다. 총 3번의 수술을 받았는데 사실 이런 몸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또 수술을 해서요. 이렇게 여러분들 철심 박는 수술 싫어하시잖아요. 이런 수술까지 결국 받았고 지금 이거 이외에도 목 수술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사실 이 수술 사진도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만약 이 로니 콜맨이 척추 내시경 수술을 처음에 받았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허리가 나빠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참 그게 아쉬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부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동화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척추 내시경 수술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척추 내시경 수술이 어떤 건지 자세히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사실 의학 전반에 다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십자인대 파열 있으면 째고 수술하나요? 다 관절 내시경, 관절경으로 수술하죠. 맹장염, 충수돌기염 있거나 요새 위암 수술도 다 복강경, 복강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척추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분야의 내시경 수술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배를 이렇게 쭉 째고 수술을 했었는데 요즘 내시경 하면 작은 상처만으로 배의 여러 가지 질환을 다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도 내시경을 이용하면 이게 실제 수술 사진인데 아주 요만한 작은 1cm가 채 되지 않는 상처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관절경, 복강경, 흉관경 이런 수술들은 이미 굉장히 다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자고 하면 심지어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편견과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내시경 수술이라고 해서 초기 질환이나 이런 데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질환, 그러니까 적응증이라고 하는데 내시경 수술을 하는 질환이 적응증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냥 단순한 디스크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내시경 수술이 시행된 지가 20년이 벌써 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척추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일반적인 절개 수술이나 또는 현미경 척추 수술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웬만한 척추 질환,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절개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 내시경으로 저희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이 왜 많이 가능해졌냐면 척추 내시경 장비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 내시경 수술 기구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사실 5년 전 TV, 5년 전 핸드폰하고 지금 핸드폰하고 정말 다를 거예요. 수술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기구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장비들과 새로운 기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장비와 좋은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굉장히 척추 내시경을 수술이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서 절개를 하는 수술처럼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척추 내시경 수술은 정말 효과적인가? 그냥 저의 주장일 뿐인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일반적인 절개 수술, 한 이 정도 절개하고 하는 수술 있잖아요. 이제 주로는 현미경을 보고 수술하는데 그 수술과 비교를 해봤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수술 전, 수술 후 이 면적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현미경 수술, 그러니까 절개하는 수술, 그다음에 내시경 수술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근손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시경에서는. 두 번째는 수술 후 통증 비교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통증 수치거든요. 10점이 제일 아픈 거고 0점은 하나도 안 아픈 건데 내시경 수술에서 수술 후 첫날째 통증이 훨씬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 부위에 통증을 새롭게 생긴다는 거는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통증을 치료할 때는 안 아프게, 그 치료 과정조차도 안 아프고 편하게 수술을 해드려야 돼요. 아, 수술했는데 별로 아프지 않았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척추 내시경 수술입니다. 합병증도 원래 거의 없고 어쩌다 한번 뭐 생길 수 있지만 두 분 간의 차이가 전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제학술지에 연구를 이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제가 쓴 논문인데 저 이후에도 여러 나라에서 아주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어떤 근거 중심의 의학으로 저희가 설명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내시경 치료의 장점이 뭐냐? 옛날에 제가 레지던트 하던 이제 거의 20년 전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환자분 연세 7순 넘으시면 어머니 아버님들 수술 못 한다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은 7순 굉장히 젊으신 나이거든요. 8순, 9순에서도 얼마든지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내과 뭐 고혈압, 혈압, 당뇨 뭐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협심증 있고 이러면 수술 못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수술해드리고 싶은데 내과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없어요. 그냥 약 드시고 사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내과 질환이 있는 경우도 수술이 가능하고요.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아침에 수술하고 이제 오후에 가보면 벌써 일어나서 화장실 벌써 다녀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 상처가 적으니까 미용적인 측면에서 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큰 흉터가 남으면 그 흉터도 굉장히 저희가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함부로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런 수술을 하는데 요즘은 웬만한 경우에서 거의 90% 이상에서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내시경 치료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요, 수술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수술이 어느 정도 잘하는 궤도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시경 수술을 따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의사한테 불리합니다. 조그만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장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경험이 쌓이면 어렵지만 잘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련이 필요한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배우기 쉽지 않은 수술이고요. 척추가 불안정한 경우가 있어요. 척추가 어긋났다든지 숙였다 폈다 할 때 약간 이렇게 덜거덕거리는, 우리가 이런 걸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오래 방치가 되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습니다. 석회화된 디스크. 또는 옛날에 좀 수술을 막 여러 번 했던 부위를 또다시 내시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수술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일단 내시경을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말씀드립니다. 이 내시경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조금 절개 수술로 전환해야 된다. 그 수술이 실패했다고 거기서 수술이 끝이 아니라요. 내시경 들어갈 때 조금 절개했던 데를 조금 더 절개를 해서 일반적인 수술로 전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아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내시경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또 내시경 수술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측만증처럼 허리가 많이 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내시경 수술이 어렵겠죠. 당연히 이건 불가능합니다. 허리 디스크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은 사실 저희가요 굉장히 오래 앉아서 무슨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컴퓨터 작업이나 특히 이제 젊은 친구,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세를 오래로 유지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50분에 10분은 서서 운동하시라고 얘기 드리는데, 50분 앉아서 작업을 했으면 10분은 서서 쉬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무실이나 교실이라도 한 바퀴 꼭 돌아주시라 얘기를 하고요. 허리가 안 좋다고 허리만 중점적으로 운동하실 필요가 없고, 전체적인 유산소 운동 해주면서 허리 근육 강화 운동, 스트레칭 해주시면 많이 좋아지십니다.